땡큐. 자, 이 단원이 지금 경우의 수 단원이긴 한데 아주 작게 쪼개면 소단원으로는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면요.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 경우의 수는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순열과 조합에 가면은 이제 유형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잡힌다는 느낌이 좀 있지만 경우의 수 파트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카운트하고 세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느꼈다라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많이 접해보고 많이 분류해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 위주로 받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노멀이 많이 해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노멀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고 가볼게요. 몇 번을 볼까요? 618, 19요. 18, 19 22요. 21, 22요. 눈치 싸움이구나. 눈치 게임.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사람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상자에 넣고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잡는 경우 이게 무슨 수냐? 교란수냐? 몇 개짜리야 원소? 원소 4개짜리. 원소 4개짜리 교란수냐는 몇 가지? 9가지.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번 5명입니다.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다 걸어놨어요. 아무렇게나 모자를 같이 가져가는데 5명 모두가 다른 학생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였습니다. 이건 몇 가지였습니까? 44가지. 이 2가지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44가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 게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연 아니 뭐예요? 네, 일단 주워서 앞에 나가보십시오. 괜찮아? 예. 생이 착한 애 들어주고 저기 앞에 스프링 도시 들어줄 수 있니? 그냥 그 조립을 쌤이 이따가 할 테니까 뒤에다가 놔두시고 포스트만 남기고 갖고 있다가 뒤에다 올려주세요. 자, 볼게요.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게임이다. 뭔지 다 알죠? 1부터 999까지 중에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봤네요. 됐나요? 1부터 999는 숫자가 총 몇 개니? 999개야. 1000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369가 들어가 있으면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 자리 중에서 이걸 정리하면 적어도 한 개가 369인 수의 개수예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한 자리 숫자를 내가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으면 4라는 숫자를 004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해되니? 004라고 봐도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0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니? 9까지. 여기도 0부터 9까지. 여기도 0부터 얼마까지? 9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몇 개씩 들어가니까? 10개씩 들어가니까 다 해서 숫자가 몇 개가 되죠? 1000개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루는 숫자는 총 999개죠. 하나가 빠진 거네요. 그게 뭘까요? 0. 오케이. 0을 포함시켜도 근데 개수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생각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냥 이 숫자를 이렇게 생각할래요? 그냥 000부터 999까지 000부터 999까지 총 1000개의 숫자 중에서 369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것의 개수를 셀게요. 내가 방금 표현할 때 이미 방법을 알려주는 거네.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니? 369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1000개. 거기에서 369를 제외하고 숫자를 쓸 수 있거든요. 369를 빼고 나서 숫자를 쓰면 여기다 몇 개 쓸 수 있나요? 7개의 숫자를 쓸 수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7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7개 쓸 수 있는데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69가 총 들어가지 않은 숫자는 0을 포함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7개가 369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1000 빼기 777을 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7의 세제곱은 49 곱하기 7 79 63 74 34 1000 빼기 343이 되니까 657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엄청 많네. 야, 657번을 박수를 쳐야 1000번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오, 되게 많네. 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있는 표현을. 자, 그 다음도 가볼까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0이다 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까요? F1, F2, F3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말이지, 그치? 얘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쓰면은요, F1, F2, F3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가 되는 거니까 이 i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모두 다 0이 아닌 것을 빼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3이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 맞아요? 그냥 함수니까요.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짜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함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조건도 생각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1대1 대응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봐야 돼. 이거 1대1 대응이니 아닌지를 의식하면서 봐야 돼. 의식하면서. 알겠니? 그래서 그런 좀 아까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여튼 전체의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세제곱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셋 중 어느 한 것도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이 아니면은 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씩 존재하니까 4가지씩 존재하니까 뒤에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개만큼 나오게 되겠죠. 지민 알겠니? 없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125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64를 빼야 되니까 총 61개 나오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풀이를 쓰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재해석을 해서 내가 다음에 이 풀이를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설명들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 농담도 써놓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지식들을 재가공하셔가지고 노트에 하셔야 다음에 다시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620번 S1에서 한 개의 원소를 택해서 100의 자리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다는 거고 S2에서는 10의 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거고 S3에서는 1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건데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숫자의 개수예요. 이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심플해. 자, 봐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 건데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숫자가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100의 자리부터 먼저 시작하는지 아니면 1의 자리부터 먼저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100의 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하는 게 좋겠니? 1의 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하는 게 좋겠니? 오, 혹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경우가 적게 나오면 분류할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0의 자리에도 있고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의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의 자리에 있는 1, 2, 또 1하고 2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쓰면 되겠네. 맞죠?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1을 썼다고 하자. 그러면 10의 자리에도 1의 자리에도 1을 쓰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럼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로 줄어들어요? 3개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 숫자를 4라고 썼다고 하자. 1의 자리에도 4를 못 씁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총 몇 개 쓸 수 있죠? 4개. 이렇게 갈 수 있어. 1의 자리부터 보게 되면은 1의 자리에 5, 6을 썼을 때, 3, 4를 썼을 때, 1, 2를 썼을 때 10의 자리,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훨씬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어서 24가지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됐나요? 이런 것과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지. 남자 4명, 순서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자 3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 1명을 뽑고 남자 부회장 1명을 뽑고 여자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됐니 이거? 자, 이 문제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부회장을 먼저 뽑는 게 나을까요? 회장을 먼저 뽑는 게 나을까요? 네, 이 경우에도 부회장을 먼저 뽑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을 먼저 뽑게 되면 그 회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경우 수가 달라져 버리지. 이해돼요? 근데 부회장, 이렇게 특정한 아이들, 남자네 여자 특정한 아이들을 먼저 뽑게 되면 남자 부회장 뽑는 경우 수 4가지, 여자 부회장 뽑는 경우 수 3가지. 회장은 남녀 구별 없이 뽑으니까 그냥 다 믹싱 해버리면 몇 명 남아있으니까 5명 남아있으니까 회장을 뽑는 방법은 5가지. 이렇게 심플하게 되니까요. 이해돼요? 경우 수를 셀 때에는 좀 더 뭐랄까 제한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621번. 대표적으로 집합과 연결시키기 좋은 문제. 자, 봅시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소의 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100과 서로 소인 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하고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과 서로 소가 되려면은 2의 배수가 안 돼야 되고 4의 배수가 안 돼야 돼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2의 배수가 아니어야 하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해요. 됐니? 자, 이렇게 해보자. 집합 A가 2의 배수였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A 집합을 표현을 하고 B의 집합을 표현을 하면요, 저기에 있는 저 친구를 말로 설명하면 2의 배수가 아니고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 니까 얘 구하는 거 맞아요? 이 친구가 어디의 영역인지 알겠죠? 둘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이 되겠네요. 이 바깥쪽은 한 칸밖에 안 되죠. 전체가 하나, 둘, 셋, 4칸인데 한 칸밖에 안 되니까 한 칸을 바로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이 3개를 구한 다음에 밖에 거 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얘도 그렇게 할게요.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0개. 5의 배수의 개수는 20개. 2와 5의 교집합은 10의 배수니까 몇 개 있죠? 10개.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40개가 되고 여기 10개 되니까 합집합에는 총 몇 개가 있어? 60개가 있고, 그러면 이 바깥쪽에 몇 개? 40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소의 것의 개수를 구할 때 집합과 연결시키면 훨씬 편하겠네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주사위 3개를 던졌는데 이 값이 홀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A, B, C는 모두 다 위상이 같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짝수, 홀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A, B, C 중에 모두 다 짝수가 될 수도 있고 2개만 짝수일 수도 있고 하나만 짝수일 수도 있고 모두 다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전체 케이스 중에서
이 값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언제 가볼까? 다 짝수면 이거 짝수 맞아요? 얘도 짝수겠네요. 그러면 홀수가 안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지웁니다. 이번에는 짝수 2개에다가 홀수 하나. 그러니까 쉽게 2, 2개, 1 하나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이러면은 이거는 짝수 홀수니까 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내가 카운트 해야 돼. 세 번째, 짝수가 2개, 짝수가 하나, 홀수가 2개면 2, 1, 1 생각할게요. 짝수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됐니? 모두 홀수이면 어떨까요? 다 홀수이면 1, 1, 1 생각할까요? 홀수, 얘도 홀수. 더하면 짝수네요. 뭐야? 많을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케이스만 따지면 되네요. A, B, C 중에 2개가 짝수이고 하나가 홀수인 경우만 계산하면 됩니다. 주사위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짝수이고 홀수인지 생각을 해보자. 짝수가 하나, 2개가 있죠? 홀수가 하나고. 그럼 A 혼자 홀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B 혼자 홀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C 혼자 홀수인 경우가 있을 텐데 느껴지니 이 세 사건의 위상은 어때요? 서로 같겠죠? 한 가지 구해서 곱하기 3하면 되겠네요. A가 홀수인 경우 1, 3, 5 3개, B가 짝수인 경우 2, 4, 6 3개, C가 짝수인 경우도 2, 4, 6 3개니까 결국에는 27 총 몇 가지 있으니까 3가지 있으니까 81가지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니? 하나씩 따져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 290페이지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당연히 있겠죠? 615원이에요. 확실하게도 그럴 것이고 2개 남았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613번부터 보자. 1번은 쉽죠? 조심해야 될 것은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지 않아. 얘는 반드시 2에 거듭적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2k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4를 해야 되고 얘가 28개니까 k는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홀수의 개수의 홀수 54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540은 27 곱하기 2에다가 2하고 5니까 2 2개에다가 3 3개에다가 5 하나가 있겠네요. 이 중에 홀수의 개수입니다. 네. 자, 이 부분 홀수가 되려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원소들을 몇 개를 쓰느냐가 중요할 텐데 은희야, 지금 나에게는 2가 몇 개가 있지? 2개 있어요. 홀수가 되려면 2를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안 써야 되죠. 2는 안 쓰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이해되니?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3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아닙니다. 4개죠. 3을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3 안 쓰는 거, 하나 쓰는 거, 2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 다시 한번 이 얘기 물어볼게요. 5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죠? 2가지입니다. 기억이 납니까? 네, 그래서 총 8개의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2번. 720 똑같아요.
유리한테 물어볼까? 720을 소인수분 하면 8, 9, 72니까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곱하기 5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소인수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720을 내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들로 쪼개요. 일단 72 곱하기 10이니까 10 놔두고 72는 8, 9, 70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얘들만 소인수분해서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2가 3개 있고 2가 하나 있으니까 총 4개 3은 2개 5 하나 이렇게요. 이해되니?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유리에게 물어볼게.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짝수를 만들려면 2가 중요하겠네요. 그쵸? 2가 총 4개가 있는데 2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가 있죠 그러면? 5개인데 짝수가 되려면 2를 적어도 하나는 써야 돼요. 그럼 몇 가지? 2로 표현할 수 있는 5개라고 했죠 처음에. 그렇죠? 뭐뭐 있죠? 2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네. 그리고 아. 하나 쓰는 거 2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 4개 쓰는 거. 짝수가 되려면 2를 몇 가지 써야 돼? 1개 쓰든가 2개 쓰든가 3개 쓰든가 4개 써야 되죠. 그래서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네. 4가지. 3은 몇 개를 써도 상관없죠. 빵개를 써도 되고 1개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가지. 5는 안 써도 되고 1개 써도 되고 2가지. 이게 A 값이 되겠다. B 값은 유리 이해됐니 이거? 네. 그럼 한 번 더 물어본다. 자 B는 뭐의 배수예요?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 5의 배수는 5가 최소한 몇 개 들어있어야 돼? 1개 들어있어야 돼. 5는 하나 있어. 5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거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써야 되니까. 2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3으로는요? 세 가지. 3가지입니다. 이렇게 A, B가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회로도 문제. 회로도 문제를 볼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집합으로 따지시면 더 좋거든요. 자, 얘는요. 이쪽 라인을 내가 기억이라고 할게요. 이쪽 라인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전기가 통하려면은 기억 또는 니은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기억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니은이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이해되니? 이거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기억의 개수에서 기억이 연결되는 것의 경우의 수에서 니은이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연결되는 거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겠니? 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이해했어요? 자, 이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정리해 볼게. 기억이 전기가 통하려면은 다 연결돼야 되지, 맞지? 이거는. 나머지는 연결되거나 말거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다시 생각해. 연결돼 있어야 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연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기도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니? 기억이 연결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됐니? 이거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가 전기가 통하려면 기억 또는 니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기억 또는 니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억이 연결됐을 때의 경우의 수에서 니은이 연결됐을 때의 경우의 수 더한 다음에 둘 다 연결된 경우의 수 빼면 돼. 집합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이 연결되려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면 되니까 얘는 어쨌든 온 또는 오프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긴 연결돼야 되니까 온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나오고 얘는 온 오프가 다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나와서 기억이 연결되는 경우가 총 4가지인 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니은으로 가볼까? 니은이 연결되는 경우의 수는요. 니은은 여기 연결돼야 되고 여기도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와요? 한 가지씩. 여기는 연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여기도 연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 나와요.
마지막 기억과 니은이 모두 연결되는 것은 훨씬 쉽죠. 전부 다 온 상태가 돼야 되니까.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는 정답은 11가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 문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보고 집합처럼 생각하면 좋겠다. 왜 빼냐고요? 네. 나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똑똑하니까. 왜 빼냐면은 기억이 연결됐을 때 경우수를 다 구했어요 우리가. 그게 아까 4가지였거든요. 기억이 연결됐을 때 경우수가 4가지였고 니은이 연결됐을 때 경우수가 8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가지하고 8가지 중에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 하나밖에 없는데 기억이 연결되는 경우수가 4가지인 이유는 이거 다 연결되고 알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얘를 볼 때 뭐처럼 생각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는, 그 원리 자체가 거의 똑같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우의 수하고 집합은요, 정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야. 정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오케이? 집합이 엄마면은 경우의 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내가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 알겠니? 그럼 너부터 시작한다. 네? 네. 사실 모르겠어요. 자, 내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자, 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일단 비슷한 문제 1단계는 먼저 내볼게요. 순환 맛입니다. 지나면 순환 맛을 BTS가 광고한다며. 그래서 지나면 순환 맛이 이제 누구도 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통하려면은 위든지 아래든지 간에 하나만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하나만 연결돼 있으면 되죠? 네. 그러면은 문제는 뭐 됐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스위치의 모양 상태가 몇 가지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이렇게 돼도 전기 통합니다. 찌리리. 자,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구했니? 오. 몇 가지? 7가지도. 7가지랑 다른 정답 나오신 분? 아까 왜 빼기 1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좀 빼기 1 해야 돼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다시. 네, 끝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빼기를 한 이유. 여기에 지금 기억으로 전부 다 통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죠? 4가지였죠. 그게 왜 4가지냐면 4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무조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둘.
네 가지 봐 보여줄게. 이게 셋. 이게 넷. 이해됐나요? 이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 8가지 중에는 뭐가 있냐면 8가지 중에는 여기 이미 연결돼 있어야 되지. 위에 8가지 중에는 모두 있니?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 얘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러잖아요 지금. 그쵸? 열리거나 닫히니까 2가지, 여기도 열리거나 닫히니까 2가지, 열리거나 닫히니까 2가지지. 근데 이 모양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까도 따졌어. 기억이 다 닫혀 있을 때 그 4가지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쵸? 이해돼요? 니은이 닫혀 있을 때 이 8가지 중에 이거 있어요. 중복해서 셌어요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이 닫혀 있을 때 경우의 수, 니은이 닫혀 있을 때 경우 수 세다 보면 기억이 닫혀 있을 때에는 기억은 닫혀 있고 니은은 열려 있는 거 있고, 기억이 닫혀 있고 니은도 닫혀 있는 게 있고, 이것도 니은이 닫혀 있을 때 기억이 열려 있는 게 있고, 니은이 닫혀 있을 때 기억이 닫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보면 이걸 2번 세거든요. 이렇게. 집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 빼는 거. 집합이랑 똑같아. 여기에서 이거 더한 다음에 여기 빼는 거.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경우도 얘가 닫혀 있을 때 경우 수가 몇 가지? 4가지. 둘둘이니까. 얘가 닫혀 있을 때 몇 가지? 4가지. 모두 닫혀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7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잠깐만, 이 상황에서 이해되신 분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나나 우유를 걸고요. 하나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내는 문제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진다면 그분은 이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알았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집합과 똑같습니다.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집합 3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합이 3개짜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짜리 원소의 개수 어떻게 셌는지를 떠올리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에는 일단 하나씩 다 더하고요. 그 다음 뺐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그 다음에 다시 더했죠? A 교집합, B 교집합, C. 네? 포함 배제에 올립니다. 이게 수학에서는 이런 걸 보고 포함시켰다가 다시 배제시켰다가 다시 포함시켰다가 배제시켰다가 하면서 카운트하는 것이 포함 배제에 올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포배. 포배리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집합 그리고 경우의 수에 아주 두루 쓰이는 개념입니다. 오, 답이 신기하게 나오네. 네? 무슨 막 던지고 있어요, 아줌마. 소미가 벌써 다 있네. 잠시만요. 일단은 정답 나오신 분들 먼저 말씀하세요. 1등한테만 드릴 거니까. 43? 47? 45. 아니지. 정답 나왔어요? 네? 몰라요.
아니 계산해. 생각하라고 지금 찍지 말고. 64. 이게 6제곱? 64는 전체 다인데 전체 경우수 64가 된대. 46? 46 두명인가 지금? 아 그런가? 오! 이 중에 답 있어요? 없습니다. 어? 46이야? 이제 아 48. 아니야. 네, 잠깐만요. 37.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일단 맞아요? 이거 아니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37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아니 정답이에요? 모르죠. 아니 일단 기억력 지그시 다그 2에 내세고 네. 아 잠깐만. 네? 잠깐만 미안해. 내가 계산 잘못했어. 네? 내가 계산 잘못했어. 네. 나 어디다가 정리 함산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정답 있어. 아니 뭐야? 잠깐만 내가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어쩐지 난 너무 작게 나오더라. 잠깐만. 로트 45. 내가 로트 40점 나왔어? 아니 근데 아 47 그래 아니야. 야 너 왜 46 나왔어? 잠깐만 얼마라고? 얼마? 다시 한번 불러봐. 저 37이요. 37 또 45. 45. 저 오케이. 한번 그래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45네. 45. 몇 시에요? 자기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진짜 정답인 것 같다. 확신이니까. 45. 네, 한번 45로 한번 설명해봐요. 아니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 2에 내주고 곱하기 3 한 다음에 닫아친 거 3개. 2의 4제곱 3개 하면 48에다가 네. 거기에서 닫아친 거 45 아닌 것 같아요. 46? 아닌데. 45. 45. 네, 45 한번 이야기해. 46 아니야? 왜냐면은 그 48 전체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하나랑 두 번째랑 세 번째 하나랑 세 개 다 해서 세 개 빼면 아 37 아까 37이라 했나? 응. 네 한번 설명해볼래요? 아니요. 아 자신 없어요? 네. 아니 다 샀는데 저만 3이라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히어로지 그러면. 해봐 너 이렇게. 네 해봐 설명해봐요. 아니. 그거 페이지 가져가요. 아니 그 뭐야 위에 내려가지고 미러링. 풀었어? 예? 미러링.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딨지? 모르겠네. 아 이거? 잠깐. 화면 리러링? 쌤 이걸 공유하라고요? 네 미러링. 네. 쌤 이거 계산하더라. 코드. 9064. 쌤 그거 잘하세요 진짜. 좋아. 오케이. 자 아니. 가봅시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저게 이다가 저거 네, 화면 좀만 축소 좀 부탁드릴게요. 축소요? 네. 오 뭐야? 오. 기능이 아니야? 아니 축소 이거 확대인데 지금 이거는 네. 그림 보일 수 있게 축소. 아 네네네. 아니 아 일단 이거 아닌가 보구나. 네. 기영님 디귿이 이거고요. 네 기억님 디귿이 저거고. 네.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 기억 니은 그거 하고 온오프 해서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네. 플러스 1 네. 계산하면 37 네. 틀리면 제 계산 실수고요. 계산 실수는 아니에요. 그 계산 좀 실수 나와요. 계산 실수가 아니고 그냥 틀렸대. 네 그냥 제 답이 틀렸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우와 지렸다. 37이에요. 네 37입니다. 네. 설명 한번 몇 해주세요. 점 받네? 설명 한번 저 해주세요. 다시 지워도 돼요? 네. 네 페이지 줄 테니까요. 네. 102점 짠다. 페이지 줄게요. 받아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많은
선물을 주고 있었겠네. 이즈.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 좀 다시 주시면. 어디로 갔나? 여기 적혀있지. 이 앞에서 여기 말했어. 여기 너무 공개적이네. 후회도 못하고 뭐야? 그건 아니고. 일단. 해봐. 네,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네. 줄여야 되구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A, B, C 그거는요. 2의 4제곱이란 걸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얇나?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저 이해 왜 내지 뭐인지. 제가 이거 지워도 같이 지워져요 혹시? 괜찮아요, 지워도. 안 지워져. 얘만 닫았을 때 얘가 온오프 되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더 해갖고 네. 2제곱. 이해돼요? 네. 네. 그리고 A, B 이게 A, B, C라면 네. A, B를 닫으면 C로 온오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서 빼기 되기 빼기 되기 빼기 되기. 음흠. 그리고 마지막 다 연결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37. 네, 정확합니다. 어떤 편의점으로 줄까요? 네? 편의점. GS. GS. 네, 갑니다. 아주 잘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선생님 페이지 가져갈게요 다시. 네, 어쨌든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집합으로 연결시키는 게. A가 여기가 뭐 A 라인, B 라인, S 라인, C 라인 잡았을 때 A가 싹 연결이 됐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되어서 2의 4제곱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A, B가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마찬가지죠. 4가지씩 같은 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은 모두 다 연결이 된 거니까 3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스위치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네, 훌륭합니다. 자, 615번은 2번만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몇 가지의 색으로 4가지의 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데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한다. 이것도 문제 꼼꼼히 봐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모든 색을 다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세요. 자, 누구부터 칠하는 게 좋겠습니까? B. B부터 칠해 볼게요. 몇 가지? 4가지. 자, 보이니? 자, 그 다음은 A를 칠할까요? 네. A는 B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 E에는 B하고 A 색깔을 피해야 되죠? 2가지. 확실합니까? D는 B하고 E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죠? 2가지. C에는 B하고 D의 색깔을 피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2가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몇 가지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이 2가지가 뭐냐면은 B 색깔도 피해야 되고 D 색깔도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B와 D가 과연 같은 색이 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아니에요. 안 되죠. 무조건 B, D는 다른 색깔이니까 2색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 확실하게 2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칠한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 복잡해지냐면 여기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간척공사를 해서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A가 땅 먹기 위해서 먹어버리고요. 여기까지 A 영역이면 이제 마지막 C를 칠할 때 인접한 부분이 3개나 되기 때문에
그때는 A하고 D가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렇고요. 이거는 좀 단순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이거?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간단해요. 이것도 백제부터 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 페이지에서 질문. 그 9번이요. 8번이요. 9번과 8번 607번. 607번 볼게요. 607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등산로의 개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매표소에서 약수터를 지나서 산 정상에 오른 뒤에 다시 약수터 지나서 매표소로 내려오는데 올라간 길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매번 이제 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매표소에서 출발할 거예요. 몇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나요? 올라갈 때 5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정상까지 갈 거예요. 몇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4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에는 갔던 길은 가지 않아요. 몇 가지의 길을 선택해서 약수터까지 갈 수 있죠? 3가지. 그렇죠. 3가지. 그 다음 몇 가지 길이 남았죠? 4가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맞추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다 들려요. 봅시다. 이거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을 전개한 식하고 얘를 전개한 식에서 과연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동류항이 나오면 빼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곱할 때 여기는 어쨌든 A, B, C에다가 PQR을 묻히잖아요. 그쵸? PQR을 묻혀. 여기는 A, B에다 S하고 T를 묻히잖아요. 자, 동류항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안 합니까?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앞에서 나온 항의 개수는 3개씩 3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오케이. 밑에는 여기는 2 곱하기 2개 나와요. 동류항이 안 나오니까 아이고. 항의 수는 총 9개 더하기 4개입니다. 여기서 항이 9개 종류가 나오고 4개 나오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보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가 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야 돼.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한 것과 뒤에 있는 식을 정리했을 때 동류항이 나오게 만들면 좀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동류항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앞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AX가 있어. 여기도 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앞에서는 AX랑 BX가 있고, 그치? 뒤에도 AX, BX 있지. 여기서 원래는 3 곱하기 3개 나오고 2 곱하기 2개 나오는데 겹치는 건 한 번씩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빼주는 게 중요해. 이해하겠니? 교집합을 빼주는 거야. 아까 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근데 내가 문제를 바꿔서 볼게. 생각해야 된다.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알파벳 X 앞에 있는 숫자가 알파벳이 뭐죠? X 앞에 알파벳이 뭐지? 우리 똥 다 이과였어. 야, 알파벳 X, Y, Z잖아. X, Y, Z 앞에 뭐야? W하고 U니 V.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네, 나 금방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야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일단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오죠? 그렇지. 이거 전개하면 몇 개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겹치는 거야. 알파벳 똑같은 것부터 체크해 볼게요. C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x가 똑같습니다. 동량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cx. c하고 u를 곱하면 여기 u가 없으니까 v도 없으니까 w도 없으니까 동량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도 cx, 여기도 뭐 cx 이것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x를 카운트 했지 지금, 그치? 여기도 cx를 카운트 했지, 그치? 하나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1. 이해되니? 쌤, 저게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상관이 없죠. 항엔 부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항의 개수는 부호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더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골탕을 먹이고 싶으실 때에는 이런 방법을 쓰실 겁니다. 방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죠.